지분의 희석 가능성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타 얼라이언스의 네트워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유진투자증권에서 항공 운송을 맡고 있는 박민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지게 되면은 여객수송 글로벌 10위의 아주 대형 국적 항공사라는 차원에서 좀 긍정적일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좀 부채가 걱정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회사 재무적으로나 경영상으로 좀 상당한 압박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딜이 굉장히 대한항공이 좀 글로벌 항공사로서 도약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될 수는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 좀 풀어야 되는 숙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 이슈도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 일단은 이번 숙제를 좀 잘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도약의 기회가 되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좀 통합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당장은 이제 수익성에 있어서도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기본적으로 항공업은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합병을 통해서 이제 중복되는 네트워크를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통합 작업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중복 인력 이슈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 그런 어떤 정리가 과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두 개 업체가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점유율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운임 인상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 이제 글로벌 항공업계의 어떤 과거의 경험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항공이 일단은 정부가 개입되어 있는 그런 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밖에서 여러 가지 시너지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시너지들이라고 이제는 표현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그 성과를 우리가 보기까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이제 재무적인 부분은 언급을 주셨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부채의 상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이 코로나19 사태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었을 그런 회사인데, 문제는 상환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런 어떤 상환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는 정부의 지원으로 아시아나 항공까지도 인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도움을 앞으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질적인 경영상의 뭔가 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기단 문제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각각 에어버스, 뭐 이제 보잉 여러 가지 기종의 항공기들로 구성된 기단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어떤 트렌드는 사실은 비용을 좀 최소화하고 기단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기종을 통일하는 게 지금 이제 글로벌 트렌드였거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각자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좀 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 양사가 합병을 하면서 갑자기 또 기단의 좀 복잡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의 60% 이상이 이제 운용 리스라는 형태의 임차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항공기들은 퇴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아시아나 항공의 보유 항공기들의 어떤 평균적인 잔여 리스트 기간이 5년 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스카이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스타 얼라이언스죠. 그러니까 얼라이언스가 이제 다른 두 항공사의 합병이기 때문에 과연 네트워크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아시아나항공까지 뭐 스카이팀으로 완전히 편입돼서 스타 얼라이언스의 네트워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미국의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노스웨스트 항공을 합치면서 세계 최대 항공사가 됐고 또 매출도 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고 부채 리스크 등을 잘 관리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 매출 상승 등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라는 조금 희망적인 어떤 평가도 해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숙제들을 잘 슬기롭게 해결만 한다라고 하면은 델타항공 못지않게 좀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는 이제 분명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대한항공 못지않게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화물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항공사이기 때문에 화물 부분에 있어서는 양사의 합병이 상당한 시너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대한항공은 북미 노선에 그리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노선에서 나름대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항공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점을 좀 10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항공사들이 다 국제선보다는 좀 국내선을 위주로 하고 있는 항공사들이었기 때문에 외항사들의 어떤 진입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합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합병 시너지가 국내선에서는 운임 인상이라는 아주 간단한 심플한 그런 툴을 통해서 굉장히 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이 아시다시피 양사 모두 이제 국내선보다는 국제선에 좀 특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국제선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끼만의 이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항사들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합병 시너지가 과연 운임 인상을 통해서 아까 이제 미국의 사례처럼 그렇게 이제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셨거나 아니면 항공주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에 남은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가 앞으로 남은 이제 큰 이슈일 텐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법원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지났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공정위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주요 이제는 국가들과 지역들이 이 결합 심사에 승인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양사가 계획하는 바로는 내년도 말 정도에는 이제 완전히 기업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의 브랜드가 이제는 지워지고 완전히 양사가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는 데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대한항공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워낙에 대규모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께서는 지분의 희석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자분들께서 대한항공이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슬기롭게 이제 해결을 해서 더 큰 항공사로서 도약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주 확신과 자신을 가지신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그런 희석 부분들이 좀 빠르게 만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혹시 항공산업이라든지 주식시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